안녕하세요. 스파르타 토익 실전 천재 얼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장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는요, 최신 토익 기출 경향을 아주 완벽하게 충실히 담고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잘 풀어보시고 또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최단기 토익 졸업 그 목표를 쟁취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테스트 1회의 Part 5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그 전에 혹시 아직도 문제를 풀지 않고 그래, 어제 한번 푸는 거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분들 있으시면 안 되고요. 영상 잠깐 퍼스하시고요. 꼭 Part 5에 해당하는 서로 문제 꼭 먼저 풀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풀어 오셨다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하나하나 가보도록 합시다. 자, Part 5를 풀 때 저는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서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오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저와 함께 이것만은 반드시 Part 5 문제를 풀 때 기억하자. 포인트 5가지만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 와볼까요? 네, 우리가 LC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RC 시험으로 전환이 되죠. 총 몇 분 동안 우리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75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75분들 리딩 컴프레hension을 모두 다 쏟을 수가 없는 게 200문제를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요? 새까맣게 칠해야 되는 마킹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5분을 빼버리면 사실 딱 70분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art 5 서른 문제를 푸는데 너무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석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시면 Part 7은 볼 수도 없고 시험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잠깐 볼게요. Part 5, 6는 여러분 시간 배분을 여러분 어떤 목표로 두셔야 되냐면 15분 정도 이내에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 머릿속에 문제 푸실 때 시간 개념을 꼭 갖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Part 7은 55분 이상은 반드시 투자를 해주셔야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내가 그래도 치킨 3마리 값 토익 시험비 아깝지 않게 200문제까지 모두 풀고 시험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선생님 Part 5, 6를 어떻게 그렇게 15분 안에 빨리 풀 수 있나요? 특히 Part 5는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셨을 때요. 최대 7분 이내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더블, 트리플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 포인트,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휘를 암기할 때에는 반드시 품사까지 좀 함께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 단어, 우리 토익은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휘를 모르면요, 선택지도 읽을 수가 없고, 그렇죠. 빈칸 앞뒤를 뚫어져라 봐도 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어휘 하나 암기하더라도 그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품사까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이거 좀 별표할게요. 무조건 해석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상당히 많은 학생분들이 갖고 계신데요.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하다가는 200문제까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석을 한다는 게 아니라 빈칸 앞뒤를 위주로 보는 연습을 저와 이따 함께 할 겁니다. 제가 포인트 보여드릴 거니까요. 무조건 내가 해석을 다 완벽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세 번째, 여기 나왔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빈칸 앞, 뒤를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그 모든 세 문장, 때로 늘어진 문장을 다 해석해서 풀 필요가 전혀 없고요. 빈칸 앞뒤를 좀 위주로 뚫어지게 문제 출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 네 번째로 제가 하나 별표 좀 할게요. 우리 상당히 많은 토익커 여러분들이 문법 용어에 너무나 심취해 계세요. 관계 대명사, 뭐 관계 부사가 어쩌고 저쩌고 아예 땅 파고 들어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문법 용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암기한 그 단어가 언제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언제 도대체 그게 쓰이는지를 요 포인트를 저와 함께 이따 같이 하나하나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답 노트는 제가 꼭 여러분 작성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답 노트는 여러분 틀린 포인트는 내가 또 틀려요. 시험장 갔을 때 자꾸 틀리고 반복 틀리는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 노트에다가 또는 PC에다 적어둬도 괜찮아요. PC에 쳐두셔도 괜찮고 오답 노트는 적으실 때 제발 핵심 위주로만 적어놓으세요. 내가 어떤 포인트를 틀렸는지 문제를 그대로 갖다 뺏길 필요 없고요. 이번 문제, 101번 문제에 관계대명사 경문제, 관계대명사를 틀렸구나, 인칭대명사 경문제를 틀렸구나, 틀린 포인트 핵심 위주로만 적어놓으시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뭐야, 근데 시험 왜 이렇게 잘 풀려? 라는 그런 미라클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자, Part 5 요거 5개 포인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드디어 가봅시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문제는 10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이 문제 여러분 몇 번 찍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알아요. 여러분 이 문제 아마 A번으로 상당히 많이 풀고 또 채점해봤는데 틀려가지고 도대체 저게 내가 왜 틀린 거야 이러고 아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같이 봅시다. 항상 여러분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대부분 학생들이 Fresh Lives 이러면서 가시는데 wait, 잠깐만요.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도대체 이 문제가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선택지 구성이 어때요? During, for, on, about. 이거 전치사 문제구나라는 게 내 머릿속에 여러분 3초 이내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도 이게 뭘 물어본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건 기본 게임이 아직 잘 안 돼 계신 분들이에요. 토익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전 고득점을 원합니다. 선택지 보시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인지를 먼저 잡으세요. 너 전치사 문제. 전치사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뒤에 도대체 어떤 명사랑 어울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해당한 전치사들이 뒤에 어떤 명사랑 어울려 다니는가 빈칸지를 보니까 3 years 3년이다. 3년 하면서 3년 동안이니까 A 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정답은 4이에요. 자, 짜증나죠? 도대체 왜 4인 건데? 자,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3년은요, 기간 명사입니다. 무슨 명사? 숫자 기간 명사예요. 숫자 기간 명사.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during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during은 뒤에 특정 기간 명사를 갖습니다. 특정 기간 명사를 뒤에 명사로 받아요. 그래서 숫자 기간 명사 3 years하고 during은 쓸 수가 없습니다. for year 뒤에 숫자 기간 명사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대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during은 동안, for도 동안 이런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암기할게요. during은 뒤에 특정 기간 명사와 함께 다닌다. for 뒤에 숫자 기간 명사와 함께 다닌다. 이 포인트를 좀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n about 잠깐 볼까요? 오늘 여러분 뒤에 뭐가 나오냐면 특정 날짜를 가져요. 특정 일, 요일, 예를 들어 birthday가 될 수도 있고요. 5월 3일 이런 특정 날짜가 올 수도 있고요. on Monday 요일이 나오기도 하고요. about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죠. 따라서 요 105번 문제 출제 포인트는 빈칸 뒤에 3년이라는 숫자 기간 명사를 잡으시고 정답 for로 B번으로 가시는 바로 그런 포인트의 문제였고요. 보세요. 무작정 해석해서 여러분 상당히 오답에 낚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히 암기하시는 거. 전치사를 공부할 때, 전치사를 암기할 때는 뒤에 어떤 명사랑 어울려 다니는지까지 암기하시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가기 전에요. 빠르게 직독짓기 좀 하고 갈게요. 자, 문제 푸실 때는 전부 다 끊어서 직독짓기 할 필요 전혀 없지만 풀이를 하실 때는요. Part 7을 대비해서 직독짓기까지 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Fresh Life's Air Cleaner 이라고 제가 주어가 되겠죠? 자, 이런 건 이제 대문자로 시작한 이런 건 이제부터 고유명사로 보도록 할게요. 회사명 또는 사람 이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회사의 에어 클리너는 comes with가 동사가 됩니다. come with 하면 뭐뭐와 함께 나오다, 딸려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와 함께 뭐가 딸려 나오냐면 warranty라고 되어 있죠. 보증서가 하나 딸려 나옵니다. that이라고 나오면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나온 보증서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보증서냐면 유효한 보증서야. For 3 years. 3년 동안 유효한 보증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포인트 챙겨놔 주시고요. 저와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109번 문제입니다. 109번 문제는 제가 좀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를 항상 먼저 보는 거야, 여러분. 선택지를 A, B, C를 보니까 전부 다 announce 어쩌고 생겼네. 자, 요런 문제를 바로 여러분 뭐라 그래요? 품사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품사 문법 문제예요. 자, 요 문제를 해석으로 푸셨어요, 혹시? 해석에서 어떻게 푸실 거야? 전부 다 발표하다 이런 뜻인데 해석해서 푸시는 게 아니라요. 품사 문법 문제는 문법 포인트를 따지시는 겁니다. 자, 빈칸 앞뒤를 뚫어지게 보니까 빈칸 앞에 DM 또 뭐 나왔어요? 회사명, 회사 이름 나왔잖아. 주어가 되겠고요. 자, 빈칸이 빵 하고 뚫려 있고 뒤에 보니까 대주어 동사의 대절이 나와 있네요. 자, 문장에 뭐가 없어요? 본동사가 없죠. 따라서 빈칸은 너는 동사 자리. 따라서 A, B, C, D 중에서
동사가 아닌 거 제가 재빨리 지울게요. A번, D번 여러분 바로 소거하셨어야죠. A번, D번으로 가신 분들은 준동사 공부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에요. 혹시 이 부분 안 돼 있다면 반드시 개념 정리해 주세요. announcing, 동사 뒤에 ing 붙은 건 동명사, 동사 앞에 to 붙은 거 투부정사죠. 이 아이들은 동사가 아니죠. 동사의 성격을 가질 뿐 절대 본동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번, C번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B번 찍은 분도 있고 C번 찍은 분도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품사 문제에서 동사 문제를 풀 때 제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선택지를 봤더니 품사 중에 동사 자리 찾기 문제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요 세 가지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일치. 수일치를 따져주셔야 돼요. 이게 단순지, 복순지를 따져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얘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태를 반드시 따져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제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동사 문제를 풀 때는 수, 태, 시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아니나 달라. 자, 빈칸 앞에 주어 자리 보니까 DM, 고유명사. 여러분 이름은요. 단수 취급합니다. Dragon Motors 주어 단수 주어가 나왔네. 따라서 have announced. 넌 빠져야지. has announced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넌 복수 때문에 탈락. 정답은 B번. 수일치에서 걸러졌잖아요, 여러분. 수일치, 태, 시제는 동사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주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어요? 정답은 네, announced.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이 문제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선택지 항상 먼저 보시고요. 동사 문제, 동사 자리 찾기 문제를 푸실 때는 수일치, 태, 시제 반드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직독짓기 한번 해볼까요? 드래곤 모터스가요 발표했습니다. 대처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더 이상 no longer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고 세단이란 차종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제가 준비한 문제 110번 문제인데요. 자, 항상 뭐부터 봐? 선택지부터 보시는 거예요. 선택지 보니까 effect, effects, effective, effectively 전부 다 또 뭐 나왔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품사 문법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해석해서 푸시는 게 아니라 빈칸 앞뒤를 뚫어지게 보시고 문장 구조 파악으로 좀 풀어볼게요. 자, 빈칸 앞을 보니까 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다 뭐라 그래요? 우리 고유명사 이름 주어가 나와 있고요. 다음 빈칸 뒤를 보니까 supports 동사가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동사 앞자리입니다.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사만이 할 수 있죠. effectively. 잘 보세요, 여러분. effective 형용사 뒤에 ly 붙은 걸 우리가 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 ly가 붙어서 얘가 부사 품사가 되는 거고요. effective는 형용사죠. 따라서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이건 좀 부동으로 암기를 좀 할게요. 부동,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동사 앞자리에서 효과적으로 지지하다라고 해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B번 effectively가 정답이 됩니다. 자, 부동으로 꼭 암기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또 직독직해 가야겠죠. The Washington based. 자, 요거 좀 기억할게요. 이건 Part 7에도 많이 나오는데 워싱턴에 본부를 둔, 워싱턴에 기반을 둔 이런 뜻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런 커머니칸 그룹 요게 주어가 되겠죠. 요 회사가 아주 효과적으로 support, 지지합니다. 지원합니다. 계속적인 혁신을 지원합니다. 뭐에 대한? 그렇죠. 그것의 어떤 affiliate, 제휴사에 대한 아주 계속적인 혁신을 지지합니다. 라는 문장. 이렇게 여러분 풀이하고 나서 직독직해까지 꼭 한 번씩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다음, 자, 111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11번 문제는 제가 좀 별표할게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실제 이런 부사 어휘 문제가 우리 토익 시험에 출제되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선택지 먼저 좀 보세요. seldom, still, even, already 딱 봐도 전혀 제각각 생겼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 어휘를 모르면요. 무조건 이건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지 어휘 seldom, still, even, already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좀 암기해 주시고요. 자, seldom 잠깐 볼까요?
셀덤은 좀 이런 거 기억할게요. 이 아이는 빈도부사가 되겠습니다. 빈도부사고요. 뜻은요, 좀처럼 뭐뭐 않는 이란 뜻이에요. 좀처럼 뭐뭐 않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still 하면 여전히 아직도 이런 뜻이죠. even은 심지어 already 이미 벌써 이러한 부사였습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죠. 일단 빈칸 앞뒤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세 문장을 지금 끊을 대로 다 끊으시면서 하시다가 이 한 문제에 최대 5분, 10분까지 넘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빈칸 앞뒤 위주로 보는 거예요. 빈칸 앞을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자, 요거 좀 기억할게요. despite 요거 전치사 요거 좀 기억할게요. 우리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전치사거든요.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Part 5 마찬가지로 6, 7 보실 때도요. despite라는 전치사 나오면 꼭 챙겨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회의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자, 이런 전명구 아이들은 좀 괄호로 묶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고 문제가 길어지게 만든 수식어는 좀 거품이니까 묶어버리면 delegates가 주어가 되겠죠. 모르겠는데? 선생님, 저 추첨장에서 delegate 이런 거 모르면 어떡해요? 넘어가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 어떡해? 그냥 넘어가시고 일단 얘가 주어가 되겠구나. 주어가 빈칸 failed to, 투부정사에 실패했습니다. 투부정사 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reach an agreement라고 되어 있죠. 요건 좀 수거로 기억할게요. reach an agreement. 요 굉장히 중요한 수거인데요. 기억하세요. 합의에 도달하다 라는 뜻이에요. 합의하다, 합의점에 도달하다 라는 뜻으로 기억할게요. 합의점에 도달하다. 자, 그럼 보세요. delegates 뭔지 모르겠지만, 자, 요게 얘네가, delegates가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실패했다라고 한 요 동사랑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부사가 뭘까? 요 포인트를 잡으시는 거예요.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좀처럼 뭐뭐 않는 실패했다. 여전히 아직도 그런데도 실패했다. 심지어 실패했다. 이미 벌써 실패했다. 자, 여러분 뭐가 가장 어울려요?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회의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합의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이런 뜻이었고요. 정답은 still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잠깐 요거 좀 포인트 좀 정리할게요. 자, 선택지를 보니까 부사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요, 동사와의 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부사가 지금 누굴 꾸며 뒤에 있는 동사를 꾸미는 문제죠. 따라서 어떤 이 동사와의 관계, 이 부사가 어떤 부사가 도대체 동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꾸며줄 수 있는지 이 연결 관계를 반드시 좀 파악해 주시고요. 여전히 아직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의 뜻으로 정답은 still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좀 직독치기를 해볼게요. 회의에도 불구하고 delegates 모르시는 분들 반드시 암기하세요. 위임자 대리인이란 뜻이고요. 두 개의 회사의 그 위임자 대표자 대리인들이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떤 거 뭐에 관한 계약서의 계약 조건들에 관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라고 해서 정답은 B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115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 이번 테스트 1회에서요. 부사 어휘 문제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실제 시험장 가면 가장 많은 학생분들이 토로하는 게 선생님 부사 어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포인트를 잘 못 잡겠어라는 말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제가 가져왔으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 어휘구나, A, B, C, D 다 부사구나라는 거 잡으시고 빈칸 앞뒤를 좀 뚫어지게 보죠. 빈칸 앞을 보니까 workshop organizers라고 해서 주어가 나와 있고요. 조직자들 주어가 나와 있고 빈칸 뒤를 보니까 planning to 부정사, 동사 계획했다가 나와 있네요. 따라서 이 빈칸 부사가 바로 뒤에 있는 누구를 꾸미는 거야? 그렇죠. 계획했다의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뭘 계획했냐면 야외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는 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자, 전 여러분, but, however,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앞뒤 내용이 역접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날씨가 궂은 날씨였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워크숍 조직자들이 빠르게 계획했다? 적절히 계획했다? 보통되게 계획했다? 원래 계획했는데, 원래는 밖에서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몇 번 정답? originally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잠깐 챙길게요. originally, 원래, 본래라는 이 부사는요. 과거 동사랑 그렇게 같이 붙어 다닙니다.
기억해 주세요. 원래 이렇게 하기로 계획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but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날씨가 굳었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요? D번으로 가시고요. 자, 혹시 C번 가신 분들 여기 잠깐 봐주세요. 선생님 저는 usually 찍었는데요. 자, 이분들은 조금 곤란합니다. 자, 왜냐면 usually는 여러분 주로 보통 대개란 뜻으로 현재 시제랑 그렇게 붙어 다니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 동사 시제가 뭐예요? 과거 시제잖아요. 재빨리 usually는 지워주셔야 합니다. 아예 정답 후보군 자체에 두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답은 originally 과거 동사랑 그렇게 같이 붙어 다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오케이. 자, 116번 가도록 할게요. 자, 나 별표 쳐야지. 자, 116번. 선택지 보는 순간 짜증이 마구마구 밀려오는 바로 그런 문제. 무슨 문제예요? 관계사 문제죠. Which, who, what, where.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아마 이거 찍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선생님, 아무리 공부해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항상 왜 이걸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냐고 빈칸 앞뒤만 뚫어지게 좀 보라니까? 빈칸 앞에 뭐가 보여요? 이 보입니다. 우리 보여요? 자, 동사 잡을게요. will be given to죠. 누구누구에게 주어졌다 이런 뜻이고요. 자, 상은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잖아. 빈칸 앞이 사람 명사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주어졌어요. 상이 주어지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즉, 여기 잠깐 보세요. 빈칸 앞에 사람 명사 선행사가 나왔고 빈칸 뒤를 보니까 have contributed 동사가 나왔네. 빈칸 뒤를 보니까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떤 거야? 빈칸 앞엔 사람 명사를 취할 수 있으면서 선행사로 가지면서 뒤에 빈칸 뒤에 동사가 나와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구나.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뒤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요 빈칸은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 A, B, C 중에 누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정답 몇 번? B번. 후밖에 없죠. 여러분 후란 나이 암기하세요. 이거를 관계대명사 후, 관계대명사 후.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앞에 선행명사로 사람을 받고 그리고 빈칸 후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빈칸 앞뒤 따지셔서 3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치는 왜 안 돼요? 자, 위치는 여러분 왜 안 돼요? 선행사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what은 왜 안 돼요? 얘는 여러분 좀 기억할게요. 얘는요, 지가 선행사를 끌어안고 있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빈칸 앞에 all 같은 선행사는 절대 잡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 where는 왜 안 돼요? 자, where하고 who 또는 이런 이제 where를 껴들어갔을 때 where 대충 해석해서 고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where는요, 뒤에 반드시 완전한 문장을 받습니다. 절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where는 뭘 받는다? 무조건 100% 완전한 문장만을 받아요. 지금 빈칸 뒤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불완전하잖아. 뭔가가 부족하잖아. 그런 문장은 절대 where하고 함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요. 문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문장 구조에서 위치는 사물 선행사를 받지 주격 목적격 가능하고 who는 사람을 선행사로 받지 주격이니까 뒤에 주어 빠져 있는 거 what은 지가 선행사를 끌어안고 있지 이게 중요한 거고 where는 뒤에 완전한 문장만 받을 수 있구나. 불완전한 문장은 절대 함께 쓸 수가 없구나. 아무리 해석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문법 포인트에서 이미 애당초 탈락이에요. 여러분 정답 몇 번? B번 해석하시고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 직독직기 하고 넘어가자니까. 자, 내일의 연회에서 상이 기분 좋겠다. 자, 상이요. will be given to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have contributed to achieving the company's record sales over the past year. 작년 동안에 아주 그런 회사의 기록적인 판매를 성취한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질 겁니다. 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요. 반드시 풀이하고 나서 여러분 직독직기 가지고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 다음 126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를 좀 먼저 보니까 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할 다 모아놨죠? 뭐 other, anything, others, whichever. 이것도 한번 빈칸 앞을 뚫어지게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빈칸 앞을 보니까 뭐가 보여? to choose가 보여요. to choose, 선택하는 것 보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 choose에 뭐가 빠져 있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죠. 따라서 빈칸은 목적어 명사가 들어가야 될 명사 자리입니다. 빈칸 뒤에 또 뭐가 보여요? 대시 보여. that is thought 어쩌고 또 대절이 보이네요. 따라서 이 빈칸은 명사이면서 뒤에
that과 어울려 쓸 수 있는 고아이, 즉 명사를 좀 골라볼 건데요. A번 일단 너 탈락이지. other는 여러분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다른, 또 다른 일의 뜻의 얘는 품사가 형용사기 때문에 절대 명사 목적어자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whichever도 탈락. whichever는 뭐예요? 복합관계 대명사로요. 얘는 뒤에 이렇게 that과 함께 어울려 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whichever 지워주시고 anything others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C1 가신 친구들 많았을 텐데 anything은 어느 것, others는 다른 것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빈칸 뒤를 보니까 that 아마 요 구조 파악이 좀 어려웠을 텐데 he felt 이런 것들은 여러분 part 5뿐만 아니라 6, 7 읽으실 때도요.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삽입절인 좀 지워주시고 뭐가 남아요? It'd be his favorite. 자, that would be his favorite.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 어느 것이든지 간에 선택하라고 들었다라는 뜻의 뭐가 정답이에요? anything이 정답이고요. 그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간에 anything. 자, others는 왜 안 되는지 좀 챙기도록 할게요. 여러분, others는요. 앞에 언급된 것 이외에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others를 답으로 골라주고 싶다면 빈칸 앞에 받을 만한, 지칭할 만한 대상들이 필요해요. 근데 앞에 뭐밖에 없어? 캔디 씨밖에 없는데, 그죠? 다른 것들, 언급된 이외의 다른 것들이란 뜻으로 앞에 지칭할 만한 대상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따라서 others는 답이 될 수가 없고 정답은 그가 가장 좋아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 어느 것이든지 간에 선택하도록 들었다라는 뜻의 정답 몇 번이에요? B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A번이요. other. 이거 형용사라는 거 꼭꼭 좀 챙겨놔 주세요. 그리고 뒤에는 복수 명사를 갖는다라는 것까지 챙겨놔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other people 이런 식으로 쓰인다. 자, 여러분 이렇게 126번 문제까지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Part 5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쪼개가며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칸 앞뒤를 위주로 뚫어지게 보시면서 내가 그 출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비약적인 시간 단축을 해야만 Part 6 그리고 우리가 독해, RC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Part 7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200문제 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와 함께 배운 거 꼼꼼하게 집에 가서 강의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 1강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리뷰 반드시 복습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오답 노트까지 꼼꼼하게 한번 포인트 위주로 작성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2강 가서 또 먼저 가서 여러분 Part 6 가지고 강의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봬요. See you next time.